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강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희양 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랑 우리 노동법 1차 노동법에 대해서 우리 노동법 1, 2 과목 통합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노동법 과목의 좀 특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차랑 2차랑 우리 노동법이 둘 다 이제 진행이 되죠. 1, 2로 나눠서요. 주로 노동법 1은 그죠? 우리 개별적 법이고요. 그 다음 노동법 2는 집단법입니다. 그죠? 근기법과 노조법을 대표로 하는 거겠죠. 자, 1차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금 시간에 우리 진행을 할 건데 노동법 1, 노동법 2 각각 100점에 그렇죠?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차는요. 2차는 노동법 1, 2 해서요. 75점, 75점, 15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노동법이라는 거 우리가 다른 과목은 10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배 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공인노무사 시험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노동법은 정복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도도 좀 비중을 두어서 학습을 하셔야겠고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 노동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거 잠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 간략하게만 볼 건데요. 노동법 1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느 한 부분도 버릴 곳은 없고요. 다만 그 단원별로, 챕터별로 따라서 중요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도 뺄 챕터들이 없습니다. 물론 중요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해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기타 법령 10개에서요. 각 한 문항씩 나옵니다. 그죠? 기타 법령 10개에서 각각 한 문항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우리 노동법은요. 여러분들 목표 점수 자체를 80점 이상으로 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 괜히 인풋이 많아야겠죠. 그쵸? 왜요? 다른 과목에서 사실은 사회보험법이나 아니면 민법 같은 데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 당연히 꽈락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노동법 1, 2에서 조금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나는 너무 기타 법령이 너무 조금 범위도 많고 어렵다. 그러면 한두 문제 정도는 뭐 버려도 상관은 없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는 건데 웬만하면 제가 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노동법 2 같은 경우는요. 노조법, 그죠? 노조법이 21문항,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 4개에서 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요거 일단은 이렇게 염두를 해 놓으시고 기타 법령도 버려서는 안 되는구나. 10문제나 나오는구나. 특히나 노동법 1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그 노동법이 이제 어떻게 특별하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잠깐 보고요. 객관식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노동법 1차 시험 어떻게 출제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법령에서 OX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법령 문제가 거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판례의 비중이 살짝 높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죠? 판례 비중이 살짝 높아지고 있으나 판례에 대한 결론이 그죠? 결론 부분이나 판례에 대한 문구들이 조금 바뀌어서 요약 변형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법령은요. 그죠? 일단 법령은 자, OX 문제가 전체의 80% 출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맞는 문제가 고르는 경우가 있고 틀린 문제를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틀린 문제를 고르는 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조문에서요. 전체를 다 막 꼬아서 내진 않고 주요 조문 중에서 특별하게 꼬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꼬는 단어, 특별하게 꼬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위주로요, 여러분들은 이 조항이 나오면은 여기서 오답을 내는구나 라는 거를 하나하나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짚어 드릴 거고요. 그죠? OX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법조문의 경우 주요 내용 중에 요 일부분만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틀리게 꼬는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을 좀 하실 겁니다.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나면 우리 요약 강의 할 건데요. 요약 강의 법령집으로 할 거거든요. 그 법령집에서 어떤 단어가 꼬는지 다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당연히 기출문제 우리 중요시 해야겠죠. 기출문제는 풀이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요. 단순하게 기출문제 OX에서 끝나지 말고 이 단원에서 이 챕터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좀 됐었구나 라는 거 기출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나온 부분이 계속 또 나오고 변형돼서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판례 학습을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2차 노동법에서는요. 판례가 1차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하지만 1차 시험에서도 판례를 아예 놓을 수는 없어요. 그죠? 판례를 아예 놓을 수는 없고 물론 공부 방법이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100% 주관식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은 약간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 게 맞지만 판례도 공부를 할 건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다 공부를 합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판례는 딱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은요. 판례는 어떤 부분에서 이 판례가 나왔는지 판례의 주소를 잊으면 안 돼요. 판례의 주소. 즉 어떤 주제에서 이 판례가 나왔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요런 거 일단 요게 먼저고요. 목차 그게 먼저고 판례를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외웁니다.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사실관계. 즉 이 판례가 나타나게 된 그런 사실관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인 그러한 스토리. 그죠? 사실관계. 여기에다가 그죠? 결론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이 결론이 도출되기 위한 근거가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 요렇게 딱 세 가지를 판례별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판례 중요한 판례는 이거는 2차 가셔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판례는요. 자, 보통은 우리가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판례 전문을 좀 요약하거나 아니면 요지에서 좀 떼어서 딱 출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론 부분을 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당 요건 부분을 틀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가 그 어떤 거를 말하는지 일단 이해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 중요 판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노동법도 그래요. 모든 법령은 개정법령을 조금 중시하셔야 됩니다. 그죠? 개정법령이랑 특히나 새로 시행하는 제도나 아니면 그 해에 굉장히 이슈가 된 주제들은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요거는 저의 몫이죠. 그죠? 책에 여러분들 다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약 조절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산안법도 2021년에 새로 적용이 되는, 시행이 되는 그런 법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께 하나 이제 강조를 하는데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100점을 우리가 맞으려고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 방지용 문제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집착해서 이거를 푸느라고 시간을 버리거나 아니면 얘 한 문제를 얻겠다고 공부량을 너무 많이 늘리거나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강조드립니다. 그죠? 요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시간 조절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노동법 문제는요. 40초에서 45초 사이에 한 문제를 풉니다. 그죠? 그랬는데 내가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건 일단 넘어가 놓고 나머지 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소거법이라고 하죠. 거꾸로 나머지 질문 확실하다. 그러면 이렇게 찍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더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보시면 객관식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는 특히나 객관식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진입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봐야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저는 모든 시험이든 모든 과목이든 전부 다 기출문제 먼저 봅니다. 당연하죠. 기출문제가 바로 미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보는 거고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기출문제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릴 거긴 한데요. 객관식은 수업 들을 때 거꾸로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공부. 그래서 요거는 책은 좀 더럽게 쓰세요, 여러분. 더럽게. 그래서 문제 풀이 전에 이제 문제가 푸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 풀이는. 무풀이는 막판에 하셔도 충분해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공부 뭐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아는 것은 이라라고 해서 여기 문제에다 정확하게 X 표시를 찾는 거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 해답이 있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답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그죠?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다음에도 맞을 것 같은 애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음에 봐도 틀릴 것 같다. 내가 다음에 봐도 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색깔펜 이제 활용하는 거 말씀드릴 건데, 자, 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분홍색으로 형광펜, 해당 단어에다가 형광펜을 하시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다 옆에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를 하시든, 그죠? 그다음 요렇게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르는 거는 연두색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얘는 회독수가 이제 늘어가게 되면 내가 얘는 알아요, 이제. 다음번 회독 때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샤프로 이렇게 그어 넣는 거고요. 나 이제 아니까. 그럼 내가 가장 중시해야 되는 거는 여기 분홍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요거를 굉장히 좀 중시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요거를 작업을 하고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수업의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수업의 집중도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꾸로 공부. 먼저 문제에서 눈을 찍고 OX에서 문제가 뭐뭐 나오는지 보고 수업을 듣는 게 좀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펜 색깔 활용하는 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거는요. 막판에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20분 만에 내가 공부했던 거 휘리릭 한번 보는 게 목표예요. 수험 생활을 하는 목표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단권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 작업을 할 때, 단권화를 시킬 때 내 책을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요거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홍색은 저는 제가 틀린 문제, 틀린 개념 요런 것들은 가장 중요합니다. 뇌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 정복하지 않으면 또 틀려요. 똑같은 데서. 그죠? 그래서 가장 이게 중요한 순위고요. 그 다음 중요한 순위는 이거예요. 기출문제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기출문제. 저는 객관식 할 때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주제 이런 것들은 주황색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연두색은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은 연두색으로 하고요. 하늘색은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고 한 번만 더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다음에 또 안 틀릴 것 같아. 근데 강사가 중요하대. 라고 한 거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직전에 요거를 한 번 돌릴 때 그때 딱 스킵할 때 이거 보는 거예요. 분홍색. 그 다음 남아있는 주황색.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틀린 거. 그죠?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식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공부 방법도 여러분들이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맞는 거를 좀 체득을 시키던지 아니면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을 해보고 익숙한데? 라고 하면 그거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싫을수록 더 보자. 한 권에다가 모두 백지현출 요건데요. 싫을수록 더 보자. 이거는 2차까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싫은 과목을 포기하고요. 싫은 과목을 제일 뒤로 밀어버리면 그 과목은 결국 펑크가 납니다. 한 과목이 펑크가 나면 2차 시험에서 결국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과락방지용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싫은 공부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할애를 반드시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남으신다면 백지에다가 오늘 공부했던 거 기본 개념 단어만이라도 좀 떠올려 보시고요. 거기서 떠올리지 않는 거는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해당 부분 가서 얼른 한 번 더 보시고 또 틀릴 것 같다라고 하면 분홍색으로 체크해 놓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누수가 되어 있는 데를 다음 회독 때 이렇게 채워놔야 돼요. 펑크가 나 있는 거를.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어떤 수험이든지 우리가 색깔 펜을 칠하고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하고 책에다 밑줄을 긋고 하는 모든 작업들은요, 여러분. 시험 직전에, 그죠? 시험 직전에 우리가 쉬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눈에 빠르게 딱 들어가서요. 시험 막상 볼 때는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여러분. 그거 작업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요 몇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꼭 합격의 단 열매를 거둬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